주목해 주세요. 이제 우리 착한 주식 찾으러 나서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면서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 숨겨져 있어서 크게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 뭐 있나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오늘 이제 쉬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종목 고르기가 더 애매해지는 거 있죠. 막 너무 이슈가 됐던 종목은 또 이제 부담스럽고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황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종목 힌트 좀 주신다면 어떤 키워드일까요? 키워드는요, 눈입니다. 눈이요? 네. 눈? 사람 눈?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눈과 관련된 것이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언택트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언택트 관련해서 틈새 공략이라고 해서 눈 치료제 관련된 점안액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 중에 DHP 코리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점안제 관련해서 많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건조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점안제 및 안과용 그 점안 관련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4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기업이었던 삼청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최대 주주로 DHP 코리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또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오히려 공장을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 공장의 제조 설비 증설로 연간 생산 능력도 확보되면서 오히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왕년에 이제 인공 눈물 관련한 점안제 관련한 종목들이라면 미세먼지 극심했을 때 막 하늘 뿌였을 때 이때나 막 봤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미세먼지 안 본 지 우리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요 이제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 포인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미세먼지를 이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줄어든 국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중국발 황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는요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안제 수요는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언택트 이제 만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모니터나 어떤 디지털 제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렇죠.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 매체 이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집에 있으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눈이 피로하게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부분의 수요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눈의 피로 증가와 함께 오히려 지금 건조증 환자들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사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자료로 봤을 때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가 약 27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은 환자가 안구건조증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이 점안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만 하더라도 앞에 컴퓨터 놓고 쓰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제 걸을 때는 휴대폰 잡으면서 가잖아요. 맞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보잖아요. 저같이 이제 렌즈 끼는 사람들은 렌즈 빼고 이제 휴식을 취할 때 눈물이 그냥 이렇게 또르르 흐를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따끔따끔 거리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점안제 많이 이제 쓰실 텐데 이거 사업 부분 말고요. 다른 우리가 챙겨야 할 이 DHP 코리아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기업을 제가 주목하게 된 거는 코스닥은 크게 4가지 사업부로 나뉘게 됩니다. 우량기업부,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업부, 그리고 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치 신성장 기업, 이 4대 기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장 좀 뛰어나다, 그러니까 코스피 이후로 좋은 종목이 나갈 때 우량기업 이런 타이틀을 주고요. 그다음에 좀 벤처 모험이 뛰어나다 그러면 벤처 타이틀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 좀 상장 요건은 안 되지만 정부가 기대할 수 있다 신성장 요건, 그리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중견기업부라는 타이틀을 주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DHP 코리아를 주목하게 된 것은 우량기업부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번 연도에 우량기업부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 회사임을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약가인하 부분입니다. 약가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진행이 된다면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3심은 내년도 정도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특정 어떤 물질에 대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또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걱정할 문제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걱정할 문제고 미리 선반영돼서 좀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 또 현금 배당입니다. 사실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의 구분일 때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나고 있지 않더라도 시가 배당에서 한 1.2에서 4% 정도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배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도에 매수 취득하셨던 분들은 배당을 4월 달에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력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받았죠. 그다음에 20억 규모의 자사주 장내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0억 최근에요? 정도.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때 기업의 의무 중 하나는 사실은 자사주 매수를 해주냐 안 해주자입니다. 근데 자사주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주가 방어 의지 속에서 보시게 되면 6월 23일, 지금 6월 5일이니까 아직 18일 정도 더 자사주 매수를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불안한 증시상에서는 자사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배당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또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거, 최근에 있었다는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착한 주식 저희 DHP 코리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황준명 대표와 이제 기업 하나 놓고 얘기를 할 때 실적 얘기 빼놓지 않잖아요. 돈을 어떻게 정말 양질의 이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잖아요. 이 기업도 분석해 주세요. 네, 제 종목이 결국은 다 우상향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 바닥에서 실적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많은 고심 끝에 체크됐던 부분이 작년도 대비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작년도 대비 분명히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분기 때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지금 매수 창구를 보면은 JP모건서울에서 꾸준하게 또 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실적에 대한 평가 때문에 좀 매수 포인트가 외국계 창구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그냥 단순히 단발적으로 올해만 실적이 좋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52억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 재작년 대비 또 재작년에 18년도 대비 40%가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 18년대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터닝 포인트 하면서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 특히 지금 최근에 언택트라는 부분과 함께 맞물리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성 측면일 것 같습니다. 주식의 안정성은 그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작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약 10% 정도 되고요. 10%요? 네, 그러니까 네. 웬만한 위기에서 한 번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유보율 10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도 풍부하고 부채 비율도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 상황에서 충분히 방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 가치에 대한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PBR이 1.5 이하입니다. PBR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특히 시장이 다변화되고 지금 고점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매매로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수토리, 이런 투자 포인트 하에 우리 가격 전략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분석 필요한데요. 차트 좀 볼까요, 대표님? 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높지 않다라는 거에 전제 아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16,000원 이상이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50%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오히려 주가가 50% 디스카운트가 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매기세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좀 5%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데 한
8,000원 이하, 8,000원 이하부터는 매력적인 7,700원이 원래 가장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00원 이하부터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000원과 8,000원의 한 중심값 정도 보시게 되면 12,000원까지는 전고점짜리까지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제적 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섹터의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도 전략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그리고 6,000원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요. 투자 기간 그래도 좀 설정해 주신다면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좀 설정을 하시겠어요? 지금 투자 기간을 보게 된다면 제가 이제 차트 바닥 종목을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고점 종목들은 굉장히 리스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트 바닥주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같이 언택트가 활성화되는 기간에서는 6월, 길어야 7월 안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황주명 대표가 꼽아온 착한 주식의 이 기업은 DHP 코리아였습니다. 8,000원 이하에서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매수 가격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 기억을 해두면서 오늘 또 이 종목 한번 차분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도 한 말씀 들으면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 참 어지럽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어지러웠고 또 쉬어가니까 쉬어가서 또 아쉽고 막 이래요. 시장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요즘?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좀 좋다고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네네. 선택해서 종목에서 수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좀 관점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직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택을 잘한다면 한 6, 7월 그리고 8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송 잘 보시면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 나오게 됐을 경우는 기회를 삼으시는 전략도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8월 중순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매도 풀리는 그것이 이제 9월에 있기 때문인가요? 요즘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셔서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러면 항상 이제 그 역사적인 플레이로 봤을 때 두 달 전에 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공매도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좀 강한 네.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당분간 그래도 오늘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제 몇 달간은 종목에 대한 이제 수익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좋은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DHP 코리아 매수가 8,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12,000원에 손절가 6,000원 제시가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드릴 거고요.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장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보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죠. 금요일 시장 오늘 이대로 마무리가 되려나요? 코스피가 2,147선, 코스닥 지수 742선 지나고 있는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중 변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을 거예요. 중국장 개장도 봐야 되고 오후장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셔야죠. 계속해서 NTN 채널 고정입니다. 출발 마켓도는 내일 쉬고요. 모레도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